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습니다. 증시는 살짝 어둑어둑하지만 곧 밝아지겠죠.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도 중요 이벤트 카드. 자,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이니까 잘 나와주리라 믿고 1월 증시가 전략 후강 모습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때까지 바이오 투자점들이 많이 기다렸던 JP모건 헬스케어 개마, 그리고 내일은 CES 개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팔만전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은 미국의 물가 지표죠. CPI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인 PPI와 미국 대형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 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중국 증시가 열리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왼쪽이 보다시피 항생이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초과 채무가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 중즈그룹,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요 친구가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 친구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줄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쪽이 문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유동성 위기는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조사도 들어갔고 다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파산이 되었다고 하며 여기서 혹시나 연달아 이렇게 터지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덩달아 안 좋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이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다 대비를 해놨겠죠.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여기서도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벤트가 사실상 진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는 10일 비트코인에 관련된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된다라고 했을 때 막 쭉 올라갔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쭉 떨어졌다가 아닐 거야 될 거야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코인 가격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저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유세파라라를 좀 많이 신봉하는 정도로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도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여기는 기반꿀이 나올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소식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연착륙 불가능할 것. 과거부터 경기 침체를 예측했던 게리 실링 회장이 미국 증시 폭락 가능성을 꺼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3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특히 옐런 같은 경우에 지금 연착륙이다. 이게 연착륙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과거부터 거의 연착륙에 성공한 적이 없다며 지금 현재 증시는 너무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이미 다다랐는데 공식적인 발표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주의를 하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 것. 혹시나 나중에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나면은 그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 요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당연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으면 또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 하락은 당연히 또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좀 이거는 좀 많이 불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따뜻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은 현금 비중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선거가 있는데요. 아니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대만 선거가 왜 필요하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대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친중파와 친미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둘이 완전 접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친미가 이기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증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세 증권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 대만 선거에서 만약에 민진당,
친미가 이긴다면은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증시 하락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민진당이 이기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게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 미국도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증시는 또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하지만 그 반대로 국민당, 친중이 이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게다가 중국과 이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증시만 봤을 때는 친중인 국민당이 이기는 게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뭐가 이득일지 어쨌든 지금 대만도 매우 혼란스럽고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변수가 가득하네요. 다음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곧 올릴 때 만년적자인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뭐라도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최근 2년 가까이 충전 요금은 동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요금은 5번인가 그만큼 오른 바 있었죠. 물론 지금까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 요금을 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보조금이 계속 매년 한 100만원씩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전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차의 메리트가 조금씩 사라져 가고는 있지만 갈수록 전기차가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차는 먼 미래에 찾아볼 수 없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은 미래로 가는 길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은 전기차 오너분들은 당연히 반기지 않으실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치킨을 먹다 보면은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거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치킨을 정말 좋아하지만 뭐 그때마다 뭐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격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같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매장마다 치킨 가격이 왜 다른가 봤더니 바로 본사의 권장 가격이 정해져 있긴 한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점주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는 가격을 권장만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주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길이 또 이거 보고 아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기레분들도 처음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입니다. 유튜브 디지털 이민 증가 유튜브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40%나 인상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계정을 활용하는 디지털 이민이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해외 계정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인도의 프리미엄 요금은 약 2,000원, 튀르키예는 약 2,700원, 다른 나라 이집트, 우크라, 아르헨티나 등은 5,000원 이하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 1,900원인가 그런데 지금 이제 15,000원으로 올랐죠. 거의 한 달에 10,000원이나 차이 나다 보니까 당연히 디지털 유목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유튜브 약관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자칫 구글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아직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다만 인도나 아르헨티나는 VPN 우회를 막았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결제 카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뭐 방법 찾으려면 뭐든 나오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이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이 영상 보고 나면은 이제 댓글에 나는 아르헨티나인입니다. 아니 나는 인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귤 가격이 왜 이래요? 제주 감귤 출하 연합회에 따르면 제주 노지 감귤 도매 가격이 5kg당 14,000원으로 작년보다 50%가량 비싸졌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가격은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귤을 그렇게 많이 먹나 봤더니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딸기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던 딸기도 가격이 급등했는데 딸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차라리 귤이나 먹지 하면서 귤의 수요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귤 가격도 자연히 상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귤 가격이 올라서 비상품 귤을 섞어 유통하는 경우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산 귤이 좀 썩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곧 명절도 다가오는 만큼 당분간 과일 가격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니까 진짜 만만한 게 귤이었는데 요것도 가격 부담이 조금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CES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CES 2024 개막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온디바이스 AI를 화두로 내건 기술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AI가 적용된 똑똑한 현관문도 있다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인식해 택배 기사라면은 문 앞에 두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한 CCTV를 통해 주변에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알아서 카메라를 돌려 현장 증거를 잡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나중에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뭔가 차를 주차하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차가 흔들린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또 인식해서 다 잡아주는 그러한 CCTV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디바이스 AI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삼성과 LG전자 모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가전을 선보일 예정 플러스 구글, 마소, 인텔, 퀄컴 등도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 올해 상반기는 과연 온디바이스 AI가 꽉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현대차도 CES에 갑니다. 현대차 그룹도 CES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슈퍼널, 제로원 등 기업이 참가하며 이번 전시 공간의 총 면적이 무려 축구장 한 곳의 크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렇게 넓은 곳을 도대체 어디다 쓰나 봤더니 수소 솔루션, 모빌리티와 데이터, 도시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보트넌 다이내믹스의 물류 상하차 로봇,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죠. 그리고 UAM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AI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GPT 스토어 출시와 CES 개막을 앞두고 AI 관련주가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AI 챗봇을 거래하는 GPT 스토어를 이번 주 내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출시하려 했으나 CEO 해고 사태 등을 겪으며 올해 초로 연기가 되었는데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우리나라 관련주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정도면 확실한 커트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 시대가 다시 올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집 청소 로봇 나온다.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팀이 오토RT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오토RT가 뭔가 거대 언어 훈련 플러스 시각 언어 행동 모델 등을 결합해 주변 환경에 맞춰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학습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이 스스로 생각한다까지도 볼 수 있을 듯한데 그렇다면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스스로 탁자를 닫거나 과자 봉지를 연다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혹시나 로봇이 예상치 못한 위험 행동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인간에게 절대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기본 규칙 플러스 날카로운 물체와 상호작용 금지 등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로 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집에서 뭔가를 대신해주는 그러한 로봇도 어디서 출시가 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7%짜리 금리가 있다고요. 요즘 예적금을 찾으면 5%는 무슨 4%도 찾기 힘듭니다. 이제는 3% 시대가 열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와중에 7%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이 인기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금리를 높이 주다 보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OK저축은행의 OK짠테크 통장은 조건 없이 50만원까지는 연 7%의 금리 그리고 50만원 초과는 3.5%를 준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만 해도 뭐 다른 거랑 비슷하지 않나 대형은행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에큐원 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은 연 4.1%를 2천만원까지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SBI 저축은행 사이다 입출금 통장은 1억 원까지 연 3.5%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예적금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역시 리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내 돈 어디에 넣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럴 때는 사실 지금 현재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리츠가 있을 듯 하고요. NH투자증권은 금리가 추가 하락하게 되면 글로벌 리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 고배당주가 매력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금 적금을 할 때 그냥 어디를 가도 5%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KTNG 이렇게 5%씩 주는 고배당 기업들 사실 의미가 없죠. 내가 이거 왜 합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5%짜리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찬밥 신세였는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게 되어 지금처럼 3% 나중에는 2%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찬밥 신세였던 이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츠라는 거겠죠. 하지만 리츠는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개만 골라서 사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국 거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 거 5개, 미국 거 5개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매수를 한다면은
리스크도 줄고 안정감이 10배는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고배당주도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도 똑같네. 미국에서도 스타벅스 텀블러 대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핑크 텀블러라고 하는데요. 발렌타인데이 한정판이라고 하며 스탠리와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가는 6만원인데 무려 이베이에서 7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야, 한국보다 더하다 라는 얘기 그냥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인기를 끈 이유는 스탠리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불탄 차 안에서 스탠리 텀블러가 멀쩡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에 얼음이 막 그대로 살아있는, 불탄 차 안에서 얼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엄청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스탠리 인기가 매우 높아졌고 여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쭉쭉 올라갑니다. 이제 네카오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최근 네카오가 계속 상승하며 드디어 카카오가 시가총액 15위를 달아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네이버 목표주가 34만원이 나오며 앞으로 50%는 더 오를 것, 이렇게 키움증권이 전망했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AI와 웹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특히 웹툰은 2차 영상화 사업 플러스 미국에서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웹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성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초전도체가 오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혹시 이석배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한때 저도 초전도체 붐에서 매일매일 검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한 명의 신이 바로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장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뭐 AI로 만든 인간이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내일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걸로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신성 델타테크 신고가까지 내면서 다시 초전도체 붐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